네, 오늘도 중요했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GDP가 부진했는데, 자, 이기경제팀의 부양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깃장을 좀 놓았었던 한국은행 쪽에서 동조화하면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양책 효과가 있는 경제지표, 이에 따른 증시의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에 이현중 과장 오셨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최재근 운용력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강세 분위기 가는 것 같더니 거래소는 좀 약세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좀 아침부터 분위기가 좀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먼저 과장님부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이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갑자기 또 코스닥 약세로 좀 전환을 하고, 사실 어저께 미국과 좀 반대로 비겼죠. 미국은 대형주가 좀 약세, 소형주가 오히려 강세였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죠. 특별한 특이사항도 없었고 특별하게 다를 것도 없었는데, 다만 그동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당히 우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이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최근에 조선주,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조선주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선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정유주도 강하게 올랐죠. 좀 바닥권에 있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기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운용장님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 HSBC 제조 PMI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봤더니 결국은 종가상은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왔죠. 한 차례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실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키워드군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실적에 따른 차익 실현, 또 일각에서는 순환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구성한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7월 HSBC 제조업 PMI가 51호 발표됐습니다. 예비치인데요. 1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이 이제 경제 지표에 차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모멘텀으로 중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중국의 철도 인프라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무려 16조 위안, 2,640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철도망을 앞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중국 정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철도망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아직은 추측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책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 움직였네요. 세 번째 키워드. 네, 정유주의 반격입니다. 조선주에 이어서 정유주까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실적,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지만 이런 부진한 실적에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 SK이노베이션은 내일 실적 발표 나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HSBC PMI 하고요. 또 중국 철도 인프라 정유, 어떻게 보면 다 중국 관련된 섹터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먼저 최재근 운용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네, HSBC 제조업 PMI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2선까지 올라왔다는데 7월에 이렇게 왜 좀 잘 나왔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 6월 달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계절성을 굉장히 띱니다. PMI 같은 경우는. 그래서 6월 달에도 조금 안 좋게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번 7월 달 결과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누적된 경기 부양 효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올 초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보다는 미니 부양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지방 은행들한테 지준율 인하해주는 등 모두 다 적용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2분기 때도 사실 GDP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3분기로 넘어갑니다. 7월 달에 지금 제조업 PMI가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GDP 성장률 역시 한 7.5%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만들어준 결과가 아니었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수에 이제 계절성이 있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혹시 좀 보고 계시나요? PMI? 네, 계절성이 이게 확실하게 있죠. 여름에 그러면 좀 좋았다 꺾이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 사상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일주일 넘게 쉬니까. 그래서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소비가 가장 많이 또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7월, 8월부터 해서 7월까지 좀 약세였다가 이제 7월 하반기 후반부터 이제 8월, 9월까지 해서 이제 이게 쭉 재고를 좀 축적을 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6월이 좀 가장 안 좋고요. 7, 8월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PMI가 돌아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좀 뭐 계속해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PMI가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좋게 나온 부분이 사실 이게 오히려 좀 저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네네, 예. 지금 52.4, 52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1년도 이후로 PMI가 54를 넘은 적이 없어요. 아, 네네. 예.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1년도가 이제 유럽위기였거든요. 유럽위기 상황에서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좀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2012년도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전체가 다 안 좋았죠. 이제 유럽위기 터진 직후에 이제 유럽 쪽 경기 부양에 좀 유럽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부진이 좀 있었고 네.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PMI가 널뛰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저기 이제 그 노란색 바로 이제 옆으로 쪽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예상치고요. 저 파란색 이제 그래프 막대기가 실제치인데 예. 저 노란색 바를 보시면은 저게 전문가들 예상치입니다. 거의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측치가 따라가요. 실제치를. 후행하는 식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시면은 네. 예측치 완전히 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네들 낮춥니다. 네네. 예. 보시면 또 높이 올라가면 또 올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국 경기를 얼마나 예측을 못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일국의 경제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떤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소비 모멘텀이라든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지가 않고 소규모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 들쭉날쭉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춘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춘절 놓고 이제 저희가 한두 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로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재고로 쌓이게 되면서 PMI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기 활동이 좀 많았다는 얘기니까 네네. 재고로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 가면은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항목 내에 혹시 우영룡님 그 신규 주문 지수 그게 이제 선행성을 띈다고 하는데 그거 방향성 혹시 체크됐나요?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아, 혹시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신규 주문 지수가 이제 선행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게 예. PMI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해서 가고 있나요?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나요? PMI도 선행이죠. PMI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설문지수잖아요. 설문지수니까. 서베이니까. 예, 네. 서베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수인데 이제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좀 여태까지 그렇게 좋은 흐름이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PMI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계절성을 띠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는 오히려 조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 우영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도 좀 계속 상방으로 포커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지금 못 박은 거 자체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책은 없다라고 좀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PMI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앞으로 신규 주문 지수가 꺾인다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요런 거를 미니 부양책.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텐데 저도 한번 이 포커스를 맞춘 쪽에 이 CPI 쪽입니다. 물가지수요? 예, 그쪽이 지금 사실상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내에서는 뭐 통화 완화 정책 같은 걸로 인해서 경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쪽, 이쪽에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뭐 앞으로 지수가 꺾인다 이쪽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가 지금 윗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니 부양책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영장님 먼저 혹시 관련해서는 중국 PMI 제조. 네네 예. 특별하게 없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중국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좀 모멘텀에 의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예.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뭐 주요 상장사, 뭐 시가총액 좀 큰 기업들이 실적을 좀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LG화학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을 보시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단기적이지만 역시 포스코랑 현대제철, 철강주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 근데 그 중국이 지금 조강 생산량을 엄청 늘리고 있다던데 그게 되겠어요? 조강 생산량을 예. 늘리는 게 뭐 엄청나게 늘린다기보다는 그냥 과잉 투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잉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 맞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물론 말씀하신 뭐 부양책도 있겠지만은 지금 철강석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호주에서 이제 호주 리오틴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철강석 가격을 좀 굉장히 좀 아래로 좀 하락을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마진을 먹을 수가 있고 중국 PMI가 항상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조업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어떤 철강이라든지 화학의 어떤 센티멘탈을 좀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번째 페이스북, 간밤 페이스북이 정말 빛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에 따라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옐런 의장의 SNS 바이오주 거품 발언에 이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 건자제주 IPO 모멘텀을 살펴보시죠. 바로 내일 윈하이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고 덕산하우징이 오늘까지 공모주 청약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은 데크플레이트라는 기존의 거푸집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같은 사업 분야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의 공모가가 PER, 지난해 기준 PER 7배 수준에서 형성돼서 저평가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해서 돼지 600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3년 3개월 만에 새롭게 처음 나온 이 구제역 소식에 따라서 오늘 백신주와 닭고기주, 수산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백신주가 강세였는데 앞으로 구제역 테마 쪽에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자동차 부품주 약세입니다. 자동차 노조들이 통상 임금 확대안을 내놓으면서 강행되지 않는다면 파업까지 강행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시각을 탑10 전문가 출연자 가운데 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주가 떠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많았지만 실적보다 저희는 좀 이슈에 주목해봤습니다. 어떤 토론 해볼까요, 허 위원님? 네, 자 이현준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거 볼까요? 네, 페이스북 실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요?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주당 순이익이 지금 0.42불인가요? 0.42불이죠. 네.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1분기랑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정도. 네, 8천억. 시가총액 전체로 총 순이익으로 따지면. 네, 순이익 8천억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1분기도 이제 340% 증가, 2분기는 지금 이제 240% 증가. 전년대 YOY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작년을 기점으로 지금 이제 작년부터 턴아웃 하기 시작해서 올해 따위로 손에 터진 거거든요. 사실 뭐 굉장히 좀 뭐 경이로운 실적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제가 준비된 어떤 항목이 표가 있으세요? 네, 먼저 표 보죠. 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차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표부터 나오는데 이 지표부터 한번 볼게요. 뭐 지표 나왔으니까 이 지표를 보게 되시면 이제 커런트 P라는 게 이제 맨 위에 있는데 이게 뭐 77배 이게 작년 실적 기준이고요. Estimated P라는 게 이제 49배.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49배라는 겁니다. 퍼가.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earnings per share, 그러니까 EPS인데, 그러니까 estimate, 그러니까 earnings per share 밑에 있는 게 이제 estimate EPS인데 이게 이제 올해 예상이 1.4불.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1.44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2분기를 합치면은 반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0.7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실적은 약 50배 정도. 50배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아마 광고 매출 가장 많이 오른 거 이제 광고 매출이죠. 항목별로 좀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항목별로 보면은 결국 페이스북이 이제 실적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항목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있지만 게임 부분은 사실 크게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얼마나 늘었나요? 그 광고 게임 부분은 한 9%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다 광고로 는 겁니다. 광고 부분이 거의 한 200% 이상 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페이스북이 여태까지 사용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었던 건 광고가 없이 가장 크게 이제 거의 좀 광고를 다른 어떤 사이트들에 비해서 누르는 거 많지 않게 간단하게 광고를 좀 넣어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입자를 통해서 이제는 페이스북을 대신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고가 조금씩 더 활용화가 되는 거죠. 대신에 또 페이스북은 그렇게 또 티나지 않게 광고를 좀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을 좀 혁신적으로 그리고 또 광고 효과가 실제로 페이스북이 또 엄청나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제 너무 수억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의장이 나와가지고 SNS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굉장히 좀 비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준비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준비된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이게 페이스북의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이제 1년 동안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기점으로 해서 이게 26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 거의 따블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26불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가가 이제 71불. 어저께 이제 시간에까지 보면 75불인데 그럼 250%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익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25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도 250% 올랐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과연 지금 펄 50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성장이 영원할까요?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뭐 파이낸스 타임즈 보니까 뭐 옐런 의장이 틀렸다. 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잘 올라가지 않냐 나스닥. 바이오주 뭐 어저께 뭐 푸마인가? 뭐 300% 오르고 막 뭐 페이스북 이렇게 뭐 실적 잘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옐런 의장이 틀렸다고 도대체 무슨 신문 기자가 옐런 의장 세계에서 가장 박식한 석학인데 연준 의장을 틀렸다고 감히 욕하고 참 미국 좋은 나라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중수 총재 절대 욕 안 했거든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민주주의긴 한데.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가 250% 이상 올랐습니다. 성장률 이미 다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이 과연 영원할까요? 과연 페이스북이 여기서 가입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고 광고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결론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자, 먼저 이제 또 여쭤볼게요. 너무 쉬었으니까. 부영장님 어제 그 페북 실적이랑 아침에 이제 뭐 일부 종목도 다음으로는 좀 올라서 마감됐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 뭐 앞서서 뭐 대부분 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포커스 자체가 그 세계적인 석학인 옐런이 아니,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버블이냐, 버스트냐, 터지는 거냐. 그 중요한 거는 주가의 실적이 그걸 뒷받침하면 버블이 아닌 거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버블이었다. 그럼 버스트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페이스북은 오늘 아침에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옐런 연준 의장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놓고 봐도 진 겁니다, 일단은. 1대0으로 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경우. 진 겁니까? 버블이라는 논란을 증폭을 우려를 시켰는데 1대1 정도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1대1이에요. 좀 밀렸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결국은 실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버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바이오테크 같은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큰 폭으로 밀렸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앞서서 저랑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방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푸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구글 파이낸스 들어가서 보니까 295%가 올랐더라고요. 어제요? 어제 종가로? 근데 왜 올랐느냐?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결국은 이 버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뭐 트위터도 실적을 발표할 거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표할 텐데 계속되는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 결국은 이 실적만이 잠재울 수 있다.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온다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실적인데 지금 아까 광고 쪽이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저희도 지금 모바일 광고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고 하길래 그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일부 시장조사기관 쪽 이마케터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400억 달러래요. 모바일 광고 시장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글로벌하게 페북이 한 6%밖에 점유를 안 한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페북이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을 광고 시장 점유율을 이미 6%, 크게 모바일에서만 6%. 모바일 전체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6%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장 규모는 400억 달러, 40조. 전체 시장 광고 시장 전체 규모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페북 하세요? 저 페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친구를 좀 많이 끊었어요. 아, 그래요? 좀 정리했어요. 70명 정도 정리했습니다. 별로 저 페북 안 하거든요. 연락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저 페북 안 하거든요.
저 페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가입자별로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페북을 대치하고 있는 어떤 SNS라든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카카오톡 그리고 뭐 싸이메라 지금 SK컴퓨터 싸이메라 지금 이런 대안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페북이랑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페북을 대신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페북보다는 카카오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컨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면서 이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대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 이틀을. 아니 광고 쪽을 제가 드린 질문 요지는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적이 더 따라주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장주에 보통 표를 몇 배를 줍니까? 잘 모르겠는데. 20배, 30배 주잖아요. 그러니까 20배, 30배 줍니다. 성장주를요? 성장주에 대해 20배, 30배 주잖아요. 저희가. 보통 코스피 평균 10배고. 20배, 30배 주는데, 그리고 지금 얘는 50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 50배가 어디, 누구 기준이에요? 블룸버그 기준인가요? 아니, 올해 예상순위. 지금 반기 실적으로도. 집계하는 기관 있잖아요. 누구 기준? 제가 알기로는 38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예측치. 블룸버그 EPS 이스티메이트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지금 블룸버그 사이트에 제가 오늘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누구 거냐고요? 누구 집배치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블룸버그에 속해 있는 블룸버그가 직접 연락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올해 예상치 집계 평균이죠. 네, 그렇게 50배라고 보는 거고. 지금 반기 이익만 봤을 때도 50배 정도가 지금 가능해 보여. 50배 조금 더 언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조금 이제 비싸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꺾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계를 하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자들이 계속 침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근데 1년에 한 4조 하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0조예요. 아니, 페이스북 큽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기자님, 제가 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조업의 부흥 그래가지고 뭐 기존의 뭐 성장주들 다 돌이키고 이제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의 서비스업 그런 거 뭐 컨텐츠업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전 페이스북 더 주가 더 갈 수 있고 실적으로 보여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긴 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앨런 의장의 말도 맞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너무 고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NS가 평정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유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평가 얘기들 계속 좀 해주셨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 0.6% 소폭치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게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부진한 GDP가 나오면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9번째 키워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바로 오늘 발표됐는데요. 41조 원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초이노믹스라는 이제 신조어가 나오는데요. 초이노믹스가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정말 주목됩니다. 10번째 키워드. 자, 지금 시장 지수가 정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필요할까가 지금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탑10 전문가는 대형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무난하게 코스피는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줬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해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제작진이 선정해준 최경환의 41조 원 베팅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기 관련 뭐 부양책 내용들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운용위원님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 노출됐던 것들이 이제 결국 좀 구체화돼 갖고 나온 건데 사실 뭐 포커스 자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 내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동안 우리나라 수익 구조 자체를 보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미국도 안 되고 이제 중국 쪽으로도 안 되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 중심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죠.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는 내리겠다는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약간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그런 그 정도.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오히려 이 건설주 같은 것들은 이 재료 노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좀 밀리는 그동안 그런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는 게 장관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41조 하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70조 넘게 추경 편성해가지고 그때 4대강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론이 결국 큰빚 이끼벌레예요. 큰빚 이끼벌레. 70조 나라 돈 투자해가지고 큰빚 이끼벌레 보여준 게 추경이고 그게 사실 뭐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바꿀 수 있느냐. 사실 대외 변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다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미시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어떤 뭐 부동산 뭐 부양 효과라든지 뭐 이런 일부 효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정책적인 수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대책은 되는데 그렇죠. 큰 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져갈 키워드 정해 볼 텐데요. 자, 저는 뭐 10개 어떤 거였죠? 한번 띄워주시면. 네. 좀 애매한데요. 페이스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하고요. 자, 그 과장님, 운영님 먼저 하시죠. 저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키워드가 없으시고 과장님은 저도 페이스북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단순하게 페북이 아니 아까 들어봤으니까 그냥 갈게요. 요거는 페이스북으로 하시고 바로 공약주 뭐 내일 좀 진짜 잘 나와서 좀 관련해서 SNS를 좀 올랐으면 좋겠고요. 공약주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최재곤 의원님 어떤 주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 차바이오텍을 오늘 갖고 왔는데요. 네네. 최근 또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민영화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금 보건 당국 쪽에서 지금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아니죠. 통과를 시키게 굉장히 좀 강경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좀 수혜주를 찾아봤는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 MSO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 지원 사업이죠. 그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거 하나도 이 미국의 모 병원을 지금 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뭐 관련돼서 수혜, 차바이오텍 쪽에 좀 입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 라인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과장님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는 윈스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죄송한데 이거 저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뭐 하는 종목인가요? 예전에 윈스테크넷. 윈스테크넷이요? 네, 윈스테크넷이 뭔가요? 윈스로 이름을 바꿨죠. 네트워크 보안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이요? 네, 네트워크 보안 회사고 그때 뭐 2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열광했던 종목들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된 이유, 일단 실적 부진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 로스컷이 계속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기관들 로스컷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기관들 현재 주가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절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기관들 로스컷도 지금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됐다. 이제부터는 기관들 로스컷도 조금씩 잘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주가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부분이 시대적인 어떤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네트워크의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디도스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침입, 침투, 탐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 시스코라든지 뭐 국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도 이 윈스에 막혀서 못했어요. 윈스가 우리나라 전 기업들에 대해서 1위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들이 향후에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관 로스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랑 목표가도 같이 주시죠.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4,000원 잡겠습니다. 14,000원이고 손절가는 8,000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현준 과장이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보도에서 중국이 경제 좋아져도 우리가 좀 디커플링 될 수도 있다.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네요. 계속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4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최재권 운용력은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이현준 과장과 허준식 해설위원은 페이스북. 저는 내일 건자제주 상장이 있기 때문에 건자제주 IPO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공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권 운용력은 차바이오텍, 그리고 이현준 과장은 윈스. 오늘 이렇게 바이오와 보안 쪽에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LG 상사가 2분기에 영업이익 670억 나와서요. 작년보다 350% 급증했네요. 네, 순손실이 나면서 적자전 했는데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신한지주는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요. 한 13% 정도 순이익이 더 잘 나와서 6,12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역시 예상치보다 한 5% 정도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8,391억 정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좋았고요. 포스코랑 신한지주는 예상치보다는 참 잘 나온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1이랑 LG생건도 실적 나왔는데 작년 동기에서는 S1은 16% 정도 늘어서 마감이 나왔고요. LG생활건강은 한 6%가량 소폭 감소하면서 2,497억으로 지금 집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2,030선 부근에서 한 3, 4거래를 횡보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을 좀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